저 요즘에 미분양도 많고 분양 뭐 청약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위축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요즘 이 지역별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1월부터 미분양에 대한 위험 신호가 네. 여러 뉴스 기사를 통해서 나왔었고, 네. 근데 그때부터 한 2달이 지났는데, 네. 3월 초가 된 지금에서는 그 2달 동안 지방 분양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거의 그 상태가 고착되어 있는 상태로 좀 정지 같아요. 수도권의 미분양보다 지방 미분양이 거의 5배 정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가 좀 유지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분양을 아예 너무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건설사도 아는 거죠. 네. 이 분양가 밑으로는 절대 분양 못 하겠고, 원하는 가격을 받고자 하니 미계약이 엄청 나올 것 같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전 그래서 분양이 한동안 좀 위축된다는 얘기는 분양이 안 나와서 어떤 공급이 부족한 것도 일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미계약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분양을 거의 못하는 상태로, 아주 부족한 상태로 몇 달은 가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어요. 재고가 쌓여 있는데 그걸 보면서 분양할 수 있는 강심장은 몇 명 안 될 테니까. 맞습니다. 예. 청약 기다렸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예, 지금 가장 아쉬운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청약을 네. 하시는 서울 청약자분들 같아요. 오늘 딱 적절한 타이밍에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그 이유가 양평 12구역이라고 네.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를 분양하는데 네. 딱 그런 느낌 같습니다. 분양가가 전용 84제곱이 11억 5천에 나왔어요. 11억 5천. 예. 근데 옵션이 너무 비싸요. 발코니 아. 확장비가 네. 2천만 원 후반대, 3천만 원 초반대 하니까 에어컨까지 넣으면 그냥 12억입니다. 네. 전용 84제곱을 12억에 분양받아서 와. 비싼 거 아는데,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분양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더 높게 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알면서도 그냥 청약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서울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그냥 안 하면 되니까 온도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분양을 하면 완판은 되는데 이상한 완판인 거죠. 당첨된 분들도 썩 좋아하지 않는. 네. 게다가 이제 그 구조적인 것도 있는데, 정비사업에서 서울은 주로 일반 분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신규 택지가 없다 보니까 기존의 정비사업에서 일반 분양을 하는 그 숫자가 이제 구역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서울은 절반 이하만 이제 일반 분양이 나오는 편이에요. 총 세대에서. 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1000세대급인데 일반 분양이 400세대 나오면 그 중에서 특별 공급 제외하고 일반 공급만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게 일반 분양 수요가 작으니까 당첨되지 잘 못하는 것 알면서도 청약에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적은 청약자 수가 참여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과 높은 가점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이랑 수도권은 분위기 좀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가 또 뭐가 있었냐면, 네. 작년 말부터 분양했던 둔촌 주공부터 시작해서 네. 장위자이하고 철산자이, 네. 특히 장위자이는 완판이 되었다고 지난주에 소식을 들었었고, 네. 광명자이도 이제 거의 완판 각이다, 아. 그렇게 봤었어서 서울과 서울 인접한 웬만한 괜찮은 입지의 분양가, 괜찮은 입지에 적당한 분양가, 약간 높아도 아리까리한 거에 나오면 그냥 완판에는 거의 문제가 없지 않나. 네, 그래서 완전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그 외 지방에서는 이런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12월 달, 1월 달에 분양했던 것들 중에서 지방에 분양했다 하면 뭐 90% 미분양 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더라고요. 예, 무섭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럼 혹시 이런 분위기에서 그냥 아예 청약을 안 받고 그냥 분양권을 그냥 요즘 분양권 프리미엄 많이 줄었으니까 네. 그걸 그냥 피주고 사거나 아예 기초 신축 아파트를 사거나 그런 게 유리한 지역도 좀 있을까요? 예, 저는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작년에 강의를 거의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청약보다 매수가 낫다. 그러고 계속 다녔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랭구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 분양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네. 결국은 새 집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싸게 새 집을 사야 되잖아요. 맞죠. 경매처럼. 예. 근데 지금은 뭐 최고가의 집을 새 집을 마련하는 건데, 근데 금매로 그 옆에 뭐 20%씩 쌓은 신축이 있다. 입주한 지 2년, 3년밖에 안 된 것들. 그러면 당연히 매수로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신축에 좀 바닥 가격들 많이 금매가 한 달 동안 거의 많이 소진이 되었죠. 예, 최근에 좀 급매물들이 조금 거래되긴 하더라고요. 신축, 똘똘한 물건들은. 분양권을 피주고 사는 거랑 신축 아파트를 사는 거랑은 어떨까요? 그거는 다 가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달에 네.
주안 19역 인천에 네. 더샵 아르테를 분양했는데요. 그 바로 밑에 주안 4구역을 작년에 입주한 네. 주안 캐슬앤 더샵포레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금매가 주안 4구역 캐슬앤 네. 더샵 그거는 이제 5억. 네. 근데 더샵 아르테 주안 19역 지난달에 분양한 것은 6억 초반. 그러니까 입주한 지 1년 된 아파트가 1억 2천에서 1억 5천에 싸버리니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분양받는 것보다 매수하는 걸로 많이 봤죠. 이런 이제 딱 극명하게 누가 봐도 청약을 못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광역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지방은 이제 2, 4년 한 1, 2년 전부터 예, 그런 상황들이 그런 경향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시를 들어주니까 명확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특히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저는 읽어보거든요. 인천 정비 사업에서 일반 분양가를 보는데 네. 2018년도는 4억대가 네. 지금은 6억이 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한 2년 전까지 분양했던 것들이 네. 5억 이하의 분양에서 지금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장에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매수하는 게 당연히 실거주 입장에서는 낫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약간 물음표고 예, 전세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네, 네, 네. 지금 실거주가 움직이는 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입주를 완료한 아파트는 예전에 분양을 했었고 그때 분양 가격도 저렴했었고 또 입주를 완료했기 때문에 사실 여차하면 금액을 더 다운시켜서 팔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근데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거를 뭐 1억, 2억 마피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구조적으로 안 나옵니다. 만약에 6억짜리를 마피 1억이면 와 계약금 포기 6천만 원 하고 그러니까요. 4천만 원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입주장에 나오는 패턴들인데 처음부터 그 상황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예, 그거를 알고서 하시는 분은 없겠죠. 야, 그럼 지금 결론은 나왔네요. 내 집 마련을 진짜 꼭 하고 싶다면 기축, 신축 아파트를 우선 검토하는 게 맞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한 분 수강생 중에서도 장의 자의가 네. 분양가 10억 넘겼을 때 네. 그 위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8억대 초반 중반에 실거래가 좀 됐었거든요. 네. 실제 호가도 그랬고 그러면 물론 장의의 뉴타운 이제 대장급 아파트가 될 그런 이제 뭐 자이나 네. 다 좋지만 지금 당장의 이제 저렴한 거주비로 금매를 사실 분들은 그에 맞물려서 딱 일시적인 틈새 매수기가 있었던 그 위쪽에 있는 뭐 퍼스트 하이나 네. 포레 카운티나 19년도에서 21년도까지 입주한 아파트들 그런 걸 8억대 잡았던 게 좀 가성비가 더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청약 단지를 분석하거나 신규 단지가 나왔을 때 습관적으로 하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냥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 분양 나오잖아요. 네. 옆에 신축 뭐 있지? 구축 네. 뭐 있지? 분양권 뭐 있지?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쌉니다. 그것들이. 아, 이제 그래서 더 싸게 살려면 현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입주권보다 분양권이 가격이 덜 빠졌으니 입주권을 사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현금이 더 많이 들어가도 아예 총매가가 싼 거는 작년에 많이 하락을 했던 이제 입주권들 정비 사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분양권보다는 이제 입주권을 또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예를 들어서 분양가의 프리미엄이나 무피 정도 조금 지불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입주권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분양권 싸게 들어가는 것들 같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축 아파트를 딱 살려고 봤더니 금액은 착한데 전세가가 낮아서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양권을 봤더니 분양가는 높은데 마피 5천이네? 계약금을 안 줘도 되네? 그러면 투자 금액이 일단 적게 들어가네? 한 2, 3년 뒤에 볼까? 이렇게 해서 그 조금 매가 자체가 높은, 분양을 좀 높게 했던 그 단지를 우선 검토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때는 백플랜이 다 있으시겠죠. 아니,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네. 싸게 싼데 2년 뒤에 입주할 때는 내가 전세를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폭탄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저는 꽤 높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절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걸 선택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처음엔 돈을 좀 많이 넣더라도 맞습니다. 갭만 볼 건 절대 아니다. 혹시 지금 청약이 유리하거나 좀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좋은 지역은 어딜까요?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도 매주 금요일 모집 공고 네.
단지가 청약홈에 업로드 될 때 10개 중에 1개 정도만 가성비가 있는 단지거든요. 아, 네. 그러면 90%는 그냥 청약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인데, 그런 단지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그 10%, 1할 청약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단지의 특징들은, 금매보다 아주 비싸지 않거나, 주변 금매와 비슷하게 분양이 나오거나, 또는 아주 싸게 분양이 나와요. 더 낮게. 낮게. 네. 그래서 금매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더 비싸게 나오는 것은 서울, 그리고 서울 인접한 이제 경기 도시들 있잖아요. 네. 최근에 분양했던 이제 철산 자이의 경우도 그렇고요. 아, 네. 근데 서울 자체는 좀 시세보다 싸게 나오죠. 둔촌주공도 실은 싸게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고, 네. 이번에 양평 12구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리까리하게 나온 건데, 그렇게 기준이 확 싸다, 확 비싸다 이런 느낌이 없는 단지들이 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좀 완판각을 재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좋은 지역, 지방에서는 네. 창원하고 청주가 분양받기 참 좋습니다. 왜 그런 거죠? 창원은 막 5억짜리가 8억, 9억 갔다가 6억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5억이 나와요. 아, 5억대.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청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청주는 제가 전용 면적 84제곱이 4억이 넘어가는 순간에 계속 기다려왔거든요. 네. 근데 청주는 거의 4년, 5년 동안에 분양가가 3억대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용 84. 아, 근데 이번에 복대 자이 스카이라고 네. 처음으로 84 기준 4억이 넘겼어요. 야, 근데 그래도 경쟁률은 좀 나온 것 같던데. 예, 좀 나왔습니다. 거기는 이제 복대동이 보다 선호 위치에 있어서 4억대 네. 초반이면 자이에다가 초고층이면 할만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 울산 같은 경우는 네. 그 울산도 광역시면서 비싼 아파트가 좀 많았던 도시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5억, 6억대에서 10억 넘어가는 상태에 떨어진 가격이 다시 7억 이하인데 분양가는 8억에서 9억 사이에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완판이 안 되고 미계약 많이 쌓이고 그게 고스란히 미분양 통계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지는 올라간 시세에 확 급락을 해도 그 급락한 시세보다 더 싸게 분양하는 이 두 개죠. 네, 이런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들을 찾아내시면 청약을 받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야, 울산을 비교하니까 이게 확 느낌 오는데요. 네. 뭐 한 6억 하다가 10억을 넘어갔다가 지금 7억을 내려왔는데 분양 자체를 8억에 해버리면 네. 또 입지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그 하락한 신축이 더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전국에 찾아보면 이런 지역 말고도 또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예. 근데 어쨌든 메커니즘은 똑같겠네요. 네. 옆을 찾아봐라. 예. 아까 얘기하신. 이제 입지 공부나 부동산 투자를 이제 각 이제 지방에서도 몇 번 하셨던 분들은 각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비싸다, 싸다 정도는 감이 올 텐데, 그걸 실제 청약에 임하시는 분들은 그런 가격을 계속 점검하는 작업들이 좀 습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네요. 지역을 딱 보다가 사실 본인이 원하는 지역들은 항상 있잖아요. 이게 투자자들은 전국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냥 싸고 괜찮은 것들을 선택하지만 좀 그 지역 내에서 선택하고 싶은 분들은 그 지역을 못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랬을 그렇죠. 때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한다면 아까 방금 얘기하신 것들을 두 개를 요약해보면 만약에 그 지역이 분양가 자체가 착하지 않다. 그러면 신축, 똘똘한 거, 하락 많이 한 걸 선택하면 되고 네. 그게 아니라 분양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 하는 곳이라면 분양권을 적극 청약을 검토해도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지방은 더 좋은 게 뭐냐면, 네. 그 인근 지역의 범위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청주 같은 경우도 충북에 있잖아요. 아, 네. 그 충북의 그 소형 도시들, 네. 뭐 괴산, 네. 제천 네. 이런 사람들도 청주에 청약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청주에서 다 소화되지 못하는 1순위의 경쟁률도 낮고 또는 그 전날에 접수를 하는 특별공급에서도 다자녀 특별공급이나 아니면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간 추천 특별공급 같은 게 미달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네요. 예, 그러면 그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주 사람들만 청약하는 게 아니라 그 충청북도 내에 있는 다른 도시들 사람들 청약이 돼요. 그게 네. 틈새예요. 아, 그렇네요. 네. 창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50대, 80대를 넘어가도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달이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당해 지역, 인근 지역 범위 잘 판단하셔서 내가 상대적으로 소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상급지, 대도시 지금 거주 의무도 없고 처분 의무도 없고 네. 그냥 전세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직접 살지 않아도 되니까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세팅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중견 도시 옆에 있는 좀 인접한 소도시에서는 괜찮은 전략이네요. 네.